뭔가 분위기는 열차를 타고 KTX를 타고 고향 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여야 주요 주자들의 고민. 자, 네 분의 핵심 후보들입니다. 물론 아직 본선에 나갈 최종 후보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여든 야든. 그런데 일단 공통적인 것은 여야에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 또는 경선에서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입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천대유 등 대장동 개발 의혹을 돌파해야 되는 짐을 안고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 제목이 먼저 읊어드리는 게 낫겠어요. 짐을 하나씩 진 빅4. 귀경길 누가 웃을까? 지금 막 지방 막 순회하고 있으니까 이제 갔다 연휴 끝나는 서울 돌아오는 길에 누가 웃을까? 지금 그렇게 제목 달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추월을 위한 호남 경선 승리가 지금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도 볼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민은 뭘까요? 고발 사주 의혹 및 적폐청산 수사 책임론 돌파. 엊그제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뭔가 이게 쟁점으로 떠올랐죠? 바로 그걸 제기한 사람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조국 과잉 수사 등 역선택 유도 발언한 거 아니냐 이런 당 안팎의 지금 특히 당 내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느냐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네 가지의 핵심 이슈가 정리가 됐어요. 아주 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저희가 한꺼풀씩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의혹입니다. 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2면입니다. 야당에 이어서 여당에서도 의혹 정면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붙는 대장동 논란.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사가 1,00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거, 이 배당을 받은 거, 이게 지금 일반적이지 않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정부 질문 때. 그래서 지금 야당에 이어서 여당에서도 의혹이 정면 제기됐고 특히 김부겸 총리 발언 이후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국면에서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상식적이지 않다. 앞서 김부겸 총리가 했던 대정부 질문 답변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문을 열고 나섰어요. 호남 대첩 앞두고 이슈화를 나서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요지경인가 싶지요. 마침 김부겸 총리께서 그저께 국회 본회의에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표현하셨던데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을 교묘히 악용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특정 개인이 천문학적 이익을 실현시킨 악질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조간들이 많은 기사를 쏟아냈는데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입니다. 그런데 앞서 대장동 개발 이 건이 떴을 때 여기에 세 곳의 컨소시엄이 경쟁을 붙습니다. 크게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그리고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사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 그리고 마지막 산업은행 컨소시엄, 이렇게 세 군데에서 컨소시엄이 경쟁을 하는데 유일하게 자산관리사로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이곳만 자산관리사가 포함됐고 보통 이런 이 경쟁에는 컨소시엄에는 은행이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행이나 증권사 위주로만 컨소시엄이 구성되는데 이 세 곳 중에 유일하게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화천대유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낙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 유용하 교수님 계속해서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사항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이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이제 세 곳에서 컨소시엄에서
경쟁을 했는데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 목적법인을 새로 만든 거죠. 대부분의 자산가에서는 특수 목적법인을 만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곳에서는 부채가 있는 회사라든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채를 옮겨가니까 이익이 났을 때 그 정산도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이쪽에 토지개발 쪽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인 공통적인 거라는 게 지금 다시 나왔고요. 근데 이게 왜 성남뜰이 됐느냐라는 것은 그저께인가요? 경기도의 전 의장이 자세하게 밝혔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공영개발 방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50% 투자하고 나머지 민간 기업에서 들어와서 하되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책임져라. 그 대신 우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줘라. 그래서 우선주를 배당한 거죠. 이쪽에 좀 보통 주고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서 4천억을 토탈에서 5,303억 원을 받아서 성남시 그 당시 모라토리엄 빚을 다 갚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의 공영개발 방식이라고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배경이 있고 그다음에 왜 그럼 성남의 뜰에서 이걸 받았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얘기에 의하면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옵션을 성남의 뜰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메리츠라든가 산업 같은 경우, 산업은행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당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기가 어려웠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의 뜰은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 한번 리스크를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 유리한 방식. 그러면서 또 이쪽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결합한 거 아니라는 것이 이제 전에 그 성남시 의회 의장했던 경기도의회 의장했던 사람들의 지금 밝힘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면 좀 상당 부분 이해가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제 문제의 초점이 어떻게 옮겨갔냐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럼 100% 수사하자. 왜냐하면 전에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3심까지 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화천대유가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화천대유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리고 천화동 1호부터 7호 그거 수상하다. 그게 나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관심의 초점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그리고 성남시에서 그걸 알고 지금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도 좀 다 밝히고 수사를 해서 그 부분의 의혹을 밝혀야 또 이재명 지사도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유용하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이 뭐 이렇게 짚어야 할 부분이 많아 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요. 제기되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생경한 단어도 많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속속들이 챙겨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제기된 의혹들.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또 짚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등장하는 법조계 인사들이랍니다. 동아일보 3면 보니까 화천대유 의혹 곳곳에 법조인, 전 대법관, 전 검사장, 전 의원까지 있습니다. 보세요. 화천대유 소유주는요. 지금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얼굴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직 언론인 출신입니다. 경제지 부장까지 지냈고 특히 과거 언론사에 있을 때 법조기자 검찰 출입 오래 했어요. 언론사에서는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화천대유 소유주입니다. 경제지 부국장 지냈고요.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도 나옵니다. 화천대유의 전 고문을 맡았습니다. 딸이 화천대유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지금 여러 가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다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내이사 역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로비 의혹 등으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시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천화동인 6호 사내이사다. 박 전 특검과 법무법인 강남 시절 같은 팀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언론들이 일단 이렇게 팩트 위주로 정리했는데 여기 3명
여기 3명에 대해서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 뉘앙스로 보고 있어요.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사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건으로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무죄 취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이후에 퇴임했고 바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뭐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이 자진 사퇴하겠다 뭐 그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고요.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화천대유의 전 자문 변호사를 한 2년쯤 맡다가 지난해 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앞서 선거법 위반 그 검찰 수사 단계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그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뭐냐? 본인은 아니고 본인의 아들이 D 씨가 화천대유 이른바 1호 직원으로 재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어떤 인연이 있냐? 굳이 따져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이재명 지사와 개인적 갈등이 있었던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그 사건을 맡았던 검사 시절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는요. 이 3명이 지금 법조계 인사들로 해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인철 평론가님,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컨소시엄이나 이런데 그리고 어떤 기관에 법조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유독 참 공교롭게도 저 3명은 그런 인연이 또 있습니다. 또 많이 있지만 건물들만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참 이례적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하고 관계가 지금 이제 뭐 앞으로 밝혀질지 또는 밝혀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지사를 도왔던 사람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에 대해서 보훈 인사를 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의혹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죠. 그리고 지금 화천대유 실소유주 그리고 그 투자상품 천하동인 뭐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1호부터 3호까지는 그 본인의 그 본인과 또 부인과 누나가 하고 나머지 또 것들은 그 지금 특검 그 검사였던 분이 대표로 있었던 강남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봐도 이게 뭔가 있구나. 그런데 화천대유, 천하동인 참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말은 아니죠. 꼭 어디 무협지 영화에서 나오는 이름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무협지 영화를 보면요. 그 되게 과장돼 있잖아요.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바람으로 그 날려버리고. 그런데 그게 사실 현실에서는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을 보면은 정말 상상 속에서만 있을 일, 지분 1%로 자본금 5천만 원이 배당금을 수백억을 받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땅을 아주 싸게 35% 할인받아서 65%에 사가지고 그걸 분양해서 또 몇천억을 벌고 이거 꼭 현실에 없는 이야기를 무협지에서만 보던 이야기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국민들이 이제 더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성남시장 역대 시장을 보면 흑역사가 있습니다. 앵커께서 김명량 전 시장 이야기했지만 또 그 다음에는 이대엽 시장이었죠. 근데 두 분 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감옥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조심했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화천대유도 이렇게 막강한 법조인들 보훈 인사까지 되는 거 아니나 의심을 받고서라도 했던 것들이 전직 시장들의 그런 전례를 따르지 않으려고 또 애를 썼던 부분이 아닌가. 네. 관계가 있다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쨌든 이 대선 관련 얘기를 쭉 할 테니까요. 조금은 발언할 시간을 조금씩만 줄여주시면 충분히 다른 기사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한국일보 기사를 좀 볼게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자고 나면 뭔가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는 하고 있어요. 한국일보 사면. 네거티브를 하다가 또 역풍 맞을라. 이낙연 후보가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대장동 공세 수위를 조절한다. 아예 안 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너무 나서지도 않으려고 물 찰랑찰랑할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조절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미 네거티브 공세 중단을 선언했고 의혹을 거론해도 특혜 단정은 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론에 부정부패 있다면 가루가 되어서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 측의 이재명 지사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국민의힘 정치인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해먹던 사업입니다. 공영개발하는 거 민영개발로 바꿨는데 제가 시장 돼서 다시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거를 조선일보가 없는 사실 지어내고 있는 사실 침소 봉대해서 가짜뉴스로 지금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 한 톨의 먼지나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더라면 저는 가루가 됐을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최민희 의원님, 물론 최초 단독 보도는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조선일보가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과연 지어낼 수 있는 내용인가? 일단 그런 생각 해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확실한 건 지어낸 게 있죠. 이재명 지사 아들이 화천대유 관계 회사에 근무한다 그랬는데 그건 본인들이 사과했습니다. 그래 사과했죠, 네네. 그래서 조선일보의 1차 이재명 죽이기는 1차 시기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만약에 곽상도 의원처럼 정말 화천대유에 근무했다면 이재명 지사 그냥 끝났어요. 이걸로. 근데 그거는 가짜 뉴스 맞죠? 그건 조선일보가 사과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팩트 체크를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아까 자꾸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남의 뜰은 SPC 특수목적법인이고요. 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고요. 네.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들어있었던 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공고 보시면 자산관리회사가 있는 법인에게 20점을 더 주겠다. 애초 공고에 나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두 개의 컨소시엄,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 상업은행 컨소시엄 또 하나, 세 개의 컨소시엄 중에 나머지 두 개는 자산관리회사를 안 뒀기 때문에 1000점 만점에서 20점을 감점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의 뜰이 뭐 자산관리회사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팩트체크 차원에서 바로 성남의 뜰이 자산관리회사라고 한 적이 없고 성남의 아니요, 뜰에 아까 그래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라고 네. 했는데 그 말이 틀렸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성남의 네. 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에 네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컨소시엄이 만든 SPC 네.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다. 네. 예, 그러니까 좀 다르다 이 한 번 더 말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건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것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부해서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낙연 후보가 제가 이거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저분이 총리 시절 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나를 알게 됐습니다. 아 왜요? 너무 모르세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했는데 사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부동산 예를 들면 SPC 특수법인이라는 건 특정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형태인데 그분들은 정말 돈을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뛰어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지 아니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렇게 접근하면 부동산 대책 저런 분이 세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욕망을 이해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잘 아시면서 저랬다면 오히려 이해가 돼요. 정치적인 목적인데.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 일이 다. 시행사들은 저렇게 특수목적 법인도 만들고 정관계 로비도 하고 이런 일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나온 것 중에 권순일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뭘 했죠? 김명수 대법관이거나 아니면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이었어요.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 노정희 대법관이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한다면 이건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권순일 대법관은 그냥 n분의 1의 의견을 낸 거예요. 그것도 7대 5였기 때문에 억측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 지검장이 나오는데 동아일보가 양심은 있어서 뭐라고 썼냐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여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 사람을 누가 넣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마도 지검장 출신이니까 네. 기소를 못하게 자, 하는 정리해 쪽으로 보겠습니다. 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이재명 지사가 뭐 갚을 게 하나도 없는 게 기소됐기 때문에 역할을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건 어거지고요. 오히려 아까 왜 그 동아일보 기사였죠? 거기에 왜 원유철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안 들어갔죠? 그분이 고문하면서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 제가 읽기로는 한 달에 900만 원? 뭐 이렇게 그 액수 정확치 네, 않습니다. 언론 보도가 받았다는 거 있었습니다. 네, 네. 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과거에 새누리당 네. 시절에 민영 개발로 모든 이익을 민간에게 몰빵해 주려는 것을 네. 오히려 성남시장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영 민영 혼합 방식으로 해서 성남 시민에게 5,500억의 이익을 돌려준 사건으로 칭찬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신성범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공세 날을 세우려다가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나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전현직 의원들 어쨌든 이 국민의힘 관련 인물들이 계속 거론되다 보니까 오히려 공세를 취하려다가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바라본 시각이. 곽상도 의원이건 원 전 의원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거는 현 의원들, 전직 의원들의 뭐 아들 이런 본인의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에서는 정확히 방향을 잡아야 돼요. 자, 뭐냐? 국민의 상식이잖아요. 김부겸 총리도 결국은 이렇게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얻은 것은 상식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국민의 시각도 이거예요. 최민희 의원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말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영 개발로 했으면 1조 5천억 원 정도를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갈 걸 내가 공영 개발로 돌렸기 때문에 5,500억 원은 성남시로 돌아왔다. 이것만 해도 큰 공이고 나머지 5천억 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민간끼리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나눠진 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다 좋은데 그렇게 이재명 후보 말이 맞다 치고 아니 3억 5천만 원 투자했다는 사람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결국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으니 이게 비정상적이냐 이런 거래와 뭐라 그럴까 그 계약 관계가 비정상적 아니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명이 누구냐? 그 밝혀진 김모 부국장 외에 나머지 6명은 누구이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실제 소유주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재명 지사의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핵심은 분명하다 생각하고 또 하나 네.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특검, 지검장 이게 줄줄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길래 이런 진짜 고급 그 법조인들을 배치했는지도 의문이 더 들고 권순일 대법관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할 때는 대법관끼리 모여서 판결할 때 전원 합의체에서 첫째, 늦게 들어온 막내부터 찬성, 반대 아니면 유죄, 무죄를 이야기해요.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5대 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대 5가 된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고참인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 무죄라고 이야기했고 그 대법원장이 거기에 얹어서 나도 무죄해서 5대 7이 된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지난 신문에 나와 있어요.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이 어떻게 이름도 없는 이런 데 가서 고문을 하고 있자는 이 비상식적이란 말이에요. 국민들 시각에서는. 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손에 잡히는 아직 구체적 증거는 없지만 저간의 상황이 비상식적이지 않느냐. 앞서 대정부 질문 때 총리가 했던 발언과
회의를 같이 할 것이다. 시청자들의 인식이요. 그렇죠. 자, 최민희 의원님 추가 발언 1분 드릴게요. 네. 네네. 우선 1조 5천억의 이익이 났다시는데 그건요. 이익이 아니라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총 비용이 1조 5천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돼야 되고요. 두 번째, 김부겸 부총리께서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신 겁니다. 분명히 부겸 총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577억 얻었다.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회사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는 것과 이 화천대유가 이 사업에 돈을 얼마나 동원했는 건 별개고요. 그 회사 임원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7천억 내지 8천억을 우리가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7천억 내지 8천억 드리고 577억 얻었다. 이게 맞는 말이니까 김부겸 총리도 다시 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권순일 대법관 건도 5대5였는데 6대5가 됐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쫓아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원래 김명수 그렇게- 대법원장이 거기에 얹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다수를 따라간다고 대법원장이 무슨 다수를 따라갑니까? 아니, 본인 아니, 의견대로 한 거지. 그래서 아니, 이런 그건 말은 아니야. 정말 대법원장에 대한 모욕이시고요. 그리고 6대5가 됐을 때 대법원장이 그 5의 편을 들어서 6대6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건 대법원장이 권순일 대법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따라갔다는 말은 정말 말이 안 아니 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대법원장은 다수를 의견을 따라가는 게 상례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 그게 문제에 뭐가 대해서 상례입니까? 그거는 대법원에 확인해 보시고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7명이 누군지만 밝히면 되는 아, 문제예요. 나왔어요 지금 네. 다. 자, 정리할게요. 네네. 문인철 평론가님 1분 정확히 시간 좀 지켜주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이낙연 후보하고 김부겸 그 총리를 완전히 무식한 사람으로 네. 이렇게 그 비하하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은 뭐 따로 없습니다만은 조금 듣기가 거북합니다.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 또 제대로 모르는 거다.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봐라 할 정도로 해야지 무식하다는 게 뭡니까? 자, 아니 이거는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말을 하겠는데요. 그러시죠. 네네. 제가 언제 두 분이 다 무식하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그런 매도하지 취지다고 마세요. 그게 말씀하신 것 아니라 같은데. 네네. 지금 화천대유가 5천만 원 자본금으로 577억 얻어서 몇 배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 자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나오신 거다. 네. 이건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화천대유가 5천만 원 자본금의 회사는 맞지만 네. 대정동 사업에 투자한 비용은 본인들이 7천억 내지 8천억을 네. 자금을 동원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아주 든든해 일단 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방어 논리가 됐습니다.